네, 오늘의 예. 개장 시황 브리핑 바로 가고요. 네. 핫한 키워드가 또 왔다 갔더니 또 핫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챗GPT, 음. 템베거. 또 언제 템베거를 내가 경험해 보겠어요. 네, 야수의 심장이 꿈틀거리십니까? 네. 잠깐 광고 나올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트렌드, 이거 메가 트렌드냐? 진짜 메가 트렌드. 네. 사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W 말씀하신 우리에게 와닿는 건 제가 예.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1985년도에 이제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죠. 그 당시 네. 뭐 도스 형태긴 했지만 어쨌든 그 윈도우가 컴퓨터의 시대를 개화시켰는데 컴퓨터를 워킹하게 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그 외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2007년도에 나왔던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란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수를 한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PC에서 구현된 게 그 모바일에서 구현되기 어려울 거야. 우리는 스마트폰 진출할 생각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모바일 시대의 초입을 놓친 아주 뼈아픈 실수가 있어서 클라우드 시대가 개화하기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티어가 아니라 세컨티어로 내려가 있었던 거죠.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iOS가 경쟁하고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다행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메가 트렌드를 보고 따라잡아서 지금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 절치부심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트렌드를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죠. 그 키가 되는 게 아마 AI일 거고 저 개인적으로 아마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는 2007년도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온 이후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2023년도에 GPT 레벨 4가 아닐까. 만약 그 GPT 레벨 4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 이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쟁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예. 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글에서 12월 1일에 GPT 레벨 3의 챗 GPT 나온 거 보고 바로 코드 레드 적색경보 발령했거든요. 전쟁 모드예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니까 구글과 마술 둘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 굳이 한쪽이 이기길 바라지 않고 둘 다 가져가면 꿀잼이죠. 아니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챗 GPT 뭐 버전 4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위험한 거야. 뭐 교육적으로도 위험하고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이 뭐 거기서 뭐 리포트를 써온다든지. 그래서 막을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언제나 더 나은 방으로 진화해 갔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우리의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기술을 규제가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규제가 딜레이 시키거나 규제 틀이 만들어지기까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장강의 물결 흘러가는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뭐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지고 그런 데미지들이 있었지만 인공지능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발전해 갈 거고 만약 제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기술 개발 속도 너무 빠르다면 당연히 규제의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잠시 규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역시나 우리에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더 나은 방으로 나아가는 걸 규제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을 끌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규제의 틀 안에 어느 정도 넣기 위해서. 네. 그건 또 나중에 좀 더 딥하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예. 바로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 저와 최파고님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공포엔 탐욕 지수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에 그래도 좀 S&P가 좀 상승을 하고 반등을 좀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리드 탐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는 40 공포의 구간이었어요. 40.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55. 그래서 중립의 구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탐욕 구간까지 왔다. 사실 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지금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종목은 아직도 저기 있는데 뭐가 지금 탐욕 구간이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2월 1일 날 있는 FOMC 금리 인상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또 어떤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25bp가 압도적인 예상치로 지금 약 한 93.2%. 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가져왔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번 좀 다시 보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현재 미국 주식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역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나온 그런 수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23년 1월에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 현저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주식 보유량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아까 뭐 최파고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어떤 소비 진작, 어떤 소비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달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제가 제목을 좀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China driving dollar 이렇게 돼 있죠. More than Fed hikes.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도 중국이 지금 달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연준의 어떠한 금리 인상 둔화 전망이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현재 달러의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양책일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중국의 어떤 리플레이션 구간,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겠죠. 이게 지금 밝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지금 역순으로,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회복 구간이 달러의 약세를 좀 끌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9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약 10% 정도 하락을 한 그러한 달러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히 지금 달러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부 통화는요, 유로나 엔화는 달러 대비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통화 정책 또는 어떤 통화의 흐름,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제가 어떤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쪽 하늘색을 보시게 되면 미국 달러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치를 좀 가지고 나왔고, 그에 따른 어떤 달러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한 중국 낙관론이라는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한 어떤 낙관론이 어떤 중국 성장률에 관련된 강한 낙관론이 지금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미국 빅테크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 성장 상승폭이 평균 80%. 빅테크 기준. 뭐 소비주 중에 대형주들 평균 상승폭이 뭐 40% 정도. 3개월 수익률이. 그러니까 미국 대비 중국의 최근 3개월은 아주 뜨거웠죠. 아주. 3개월에 2배. 3개월에 2배. 네. 홍콩 시가총 1인 텐센트가 2배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야. 2달 반 정도 걸렸네요. 2배 올랐는데. 참. 뜨겁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1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돈의 흐름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요, 유틸리티 섹터에 많은 돈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존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그다음에 임의소비재, 그리고 캐시, 현금의 흐름 순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 테크나 그 외에 헬스케어 정도 되는 부분, 또는 여러 이제 주식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오히려 역으로 이머징 마켓에 좀 많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차트는 앞으로 향후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또 추후에 제가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언더웨이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이머징 마켓은 오버웨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예상을 봤을 때 77%에서 68%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착륙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스, 인플레이션 기대는 이제 이미 고점을 찍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역매매 뭐라고 할까요? 역매매라고 할까요? 역발상? 역발상. 네. 네, 역발상 매매. 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미국 주식을 롱으로 들고 가는 예,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 경고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S&P 500이 반등을 최근에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야,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어떤 의문을 던지는 것에 있어서 CT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경고한 내용을 근거를 무엇이라고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지금의 S&P 500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18배, 19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좀 부담이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낮은 기준의 밸류에이션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즉 뭐냐면 예전에는 저금리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밴드 상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좀 감소되는 부분, 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번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좀 끌어올리려면 강한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기존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그럼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도대체 어디로 보고 있는가? 네,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들 뭐 예상하셨다시피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죠. 2024년 1분기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기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왼쪽은 제가 이 사진 지하실 바닥입니다. 지하실 바닥 치니까 이게 나왔길래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이번이 바닥일까? 이번에 바닥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셋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자료예요, 사실. 그래서 월요일이 저희 휴장이었죠. 예, 그리고 한 이틀 좀 지난 자료인데 이 팩트셋 자료를 좀 보게 되면 2020년 3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 마우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보여줬던 실적 발표 이후에 정부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런 시기고요. 이 이후로 처음으로 예상하는 이 실적 이 성장률이죠.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어떤 예상 실적 성장률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3.9%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가이던스와 밸류에이션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어닝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S&P 500 기업 중 67개는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34개의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섹터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봤을 때 5개월 평균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이지만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12개월 선행 PER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2개월 선행 PER은 17.3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과 비슷하다니까 고점에 있던 사람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팩트셋 자료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율을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바닥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팩트셋 자료인데요. 이번에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아직은 예상치입니다. 네, 예상치인데 만약에 이 예상치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이번 실적 발표가 마지막 반락이 될 수 있는 실적에 있어서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예상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번쯤 저희가 눈여겨보고 다음 실적 발표를 한번 다시 지켜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주식은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나오죠. 네, 가장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광고 시장은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는 역대급 낮은 어떤 분기 매출 성장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계속적으로 경쟁에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4분기에 450만 명 가입자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사실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월 이제 6달러 99센트 하는 이런 광고 어떤 정책 자체가 괜찮을까? 아니면 좀 너무 여전히 비싼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증가폭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2년 증가폭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툭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러한 발표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악의 4분기 매출 증가율, 물론 내일 되면은 이제 뚜껑이 열리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상태에서는 예상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이 4분기입니다. 이쪽 2022년 4분기 이 빨간색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너무 적어서 지금 안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뭐 역대급 아주 이게 뭐 성장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의 빨간색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넷플릭스를 혹시나 조금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아니면 어쩌면 이게 바닥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 금요일쯤 됐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여러 우리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시장을 그래도 항상 비트했던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너무 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2배 올라왔죠. 2배 올라왔죠. 정말 6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 2배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4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1명이 매수 의견, 19명은 보유, 3명은 매도 의견을 보여줬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33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326달러인데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330달러를 찍으면 다시 올리겠죠? 위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광고 정책 발표가 시작된 11월 1일 이후로 278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광고 정책 자체가 그래도 조금씩은 긍정적으로 좀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국내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 또는 외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항공주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중국의 어떤 수요 정책들,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한 어떤 부양책들, 그리고 이제 여행객들이 크게 늘면서 항공주들이 좀 꿈틀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여행 수요와 높은 요금 덕분에 4분기 수익과 2023년 초 전망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마지막 3개월 동안에 8억 4,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요. 자, 이 수치는 3년 전보다 31% 증가한 분기별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델타항공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매출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왜 이게 최근에 항공주들이 많이 꿈틀거리나라고 봤을 때 투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는 정말 2년 동안에 안 가도 이렇게 안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수준으로 정말 저조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서 2022년 예상치가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투자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 예상치도 역대급으로 많은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S&P 500 지수와 지금 글로벌 항공주들의 인덱스를 표현하는 이러한 차트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S&P 500을 훨씬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항공주들의 ETF 또는 그런 지수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출장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위에는 레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아래 짙은 남색은 출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출장에 대한 어떤 빈도수나 아니면 필요성이 사실 많이 좀 현재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미국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상승 여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항공주 관련해서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혹시 미국 항공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Z ETF에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 나와 있는 ETF의 어떤 흐름인데 사실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꿈틀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 그래서 항공주에 조금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ETF도 아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항공주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리오퍼닝 컨셉으로 시장의 주목은 계속 받게 될 것 같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전반적인 글로벌 여행 수요나 아니면 항공 여객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츠나 어웨이 같은 리오퍼닝 컨셉의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좀 하면 좀 더 전 낫지 않을까. 근데 항공주가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 테마를 받으면 쫙 올라가는 것보다 좀 단기적으로 갔나요, 사실? 과거에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다.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특히나 ETF로 분산 투자해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큰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중요한 키워드 많이 나왔죠.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는 제가 건들면 그게 고점입니다. 네, 마소는 건드리지 마소. 네,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챗 GPT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정말 10배거가 갈지 진짜 딱 저희가 초입 구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산업의 어떤 동향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게 정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정말 산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원동 아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제를 보는 그 관점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와 함께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자, 여기 오시면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야미자리에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덕분에 아마 정광훈 대표님과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나누겠지만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또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고민거리나 궁금한 부분들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저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말씀드리는 시간도 좀 가지겠지만 소통하는 시간. 오셨던 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혹여나 일정이 되시면 함께 하셔서 뭐 자리하시면 아마도 또 연초에 좀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